만병통치약이라더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간헐적 단식의 배신. 수천만 명이 믿고 따랐던 다이어트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체중 감량은 물론 수명 연장,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예방한다고 알려진 간헐적 단식.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16시간씩 공복을 견디며 건강한 미래를 꿈꿔왔다. 그러나 2024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91%나 높다는 것이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까지 참으며 저녁 8시 이후엔 물 한 모금도 조심스럽게 마시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이 고통스러운 여정이 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과학자들이 수년간 추적 관찰한 끝에 내린 냉정한 결론은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21세기 초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이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단기간의 극단적 열량 제한이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이다. 하루 4시간이나 6시간만 먹게 했을 때 쥐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암과 치매,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었다. 이틀에 한 번만 먹게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마치 만병통치약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이론은 완벽해 보였다. 음식 섭취가 없을 때 혈당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지방 저장분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고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 이때 세포는 분열보다 자기 수리에 집중하며 노화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구성 요소를 먹어 치우고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거친다. 이 청소 과정이 세포 기능 개선과 다양한 건강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6년 이 자가포식 메커니즘을 발견한 과학자는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다. 2013년 한국에서도 SBS 스페셜 프로그램 끼니 반란이 방영되면서 간헐적 단식 열풍이 시작됐다.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의 16대8 단식이 대세가 됐다. 일주일에 5일은 평소처럼 먹고 2일은 500칼로리만 섭취하는 5대2 단식도 인기를 끌었다. 유명 연예인들과 CEO들이 앞다퉈 자신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일론 머스크, 휴 잭맨, 기네스 펠트로우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특정 음식만 먹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시간만 지키면 됐다. 다른 다이어트처럼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니 실천하기 쉽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곧 간헐적 단식 앱들이 쏟아져 나왔고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악했다. 한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서서히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쥐는 인간보다 훨씬 빠른 신진대사를 가진다. 이 대사 차이 때문에 동물 실험 결과가 반드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했다. 체중 감량 효과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16대8, 5대2 등의 간헐적 단식이 열량 제한 식사 등 다른 다이어트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뛰어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다른 식단보단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 연구에서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연구질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영국 베스 대학교 대사생리학 연구팀이 최근 수년간 발표된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험자를 중복 계산하거나 자기 데이터조차 잘못 해석하는 등 중대한 오류를 범한 연구들이 많았다.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도 정말로 연구 품질이 좋은 것은 20-30편에 불과하다. 간헐적 단식의 감량 효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다. 체중의 5% 이상 줄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미국 미시시피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간헐적 단식 관련 논문 1005개를 검색한 뒤 최종적으로 15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지방량 감소는 고작 0.20kg에 불과했고 체지방률은 0.23%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정도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고통스러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이 꼽는 간헐적 단식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열량 제한 식사보다 실천하기 쉽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최근 두 편의 논문에 따르면 이마저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다른 다이어트에 실증을 내듯 간헐적 단식에도 마찬가지로 실증을 낸다는 것이다.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할 게 없었다. 그렇다면 대사 건강 개선은 어떨까? 간헐적 단식을 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돼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지방간 환자 중에는 장기에 쌓인 지방이 거의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병원 연구에서는 당뇨 관련 신장 질환 환자들이 5일간 단식한 후 상태가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사적 이점은 간헐적 단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어떤 열량 제한 다이어트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이델베르크대 연구를 이끈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특별한 화학적, 세포적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런 변화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간헐적 단식의 대사적 이점은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가 체중 감소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격일 단식과 일반 열량 제한 식사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체중 감소를 보였지만 간헐적 단식 그룹의 근육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대사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낙상이나 장애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늘리기 때문이다. 근육 부족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인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도 과장됐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학습,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됐지만 이러한 결과 중 일부는 장기간 단식에만 해당될 수 있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소수의 실험이지만 약 4-5일간 음식을 끊으면 세포가 지방을 대사하기 시작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짧고 덜 극단적인 단식 방식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인지 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장기간 단식으로 지방 대사가 본격화하면 뇌는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 감소, 신경세포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신경성장인자 증가, 세포가 불필요한 구성 성분을 스스로 분해,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활성화 등이 일어나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단, 16대 8과 같은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4일 단식은 잔인할 정도이며 대중적인 단식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암 치료와 관련해서도 일부 연구에서 항암 치료 부작용 감소 효과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암 자체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확증은 없었다. 다만 여성 유방암과의 관계는 예외적으로 관심을 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 5대2 단식의 한 형태가 전이성 유방암을 앓는 여성의 생존 기간 연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다이어트를 한 환자들은 평균 42주가 지나서 암이 진행된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28주 만에 진행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연구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4년 3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심장협회 라이프스타일 과학 세션에서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은 간헐적 단식의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6대 8 단식을 준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91%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가사망지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망자 자료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건강영양조사 참가자의 식이 패턴 정보를 비교했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식사를 제한한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에 걸쳐 식사를 한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심장병이나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의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66% 높았으며 간헐적 단식을 하는 암 환자들의 사망률도
일반 식사를 하는 암 환자에 비해 높았다. 연구진은 이를 과거의 근육량 감소 연구와 연계하여 해설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근육량의 감소가 더 심하며 이는 신진대사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져 질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노스웨스턴대, 매사추세츠 로웰대와 중국 과기대의 공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성인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8시간 미만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섭취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3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이 일반적인 사망률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나이, 성별, 생활습관과 무관하게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수, 심장 건강 개선, 파킨슨병 위험 감소 등에 대해서도 연구의 품질이 높을수록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 근거해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 것은 지나쳤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간헐적 단식이 모두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최신 연구들은 시간대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 1월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 국립당뇨병 및 소화기 질환 연구소 연구팀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 또는 과체중인 대상자 197명에 대한 시간 제한 식사 결과 표준 치료만 받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체중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한 사람의 효과가 컸다. 또한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팀이 1년간 진행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일주일에 3일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4일은 정상 식사를 하는 4대3 간헐적 단식이 매일 섭취하는 열량을 일정 수준 줄이는 일일 열량 제한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2개월 후 4대3 간헐적 단식 그룹은 체중이 평균 7.6% 감소한 반면 일일 열량 제한 그룹은 평균 5% 감소했다. 평균 5% 이상 체중이 감소한 사람 비율도 4대3 간헐적 단식 그룹은 58%였으나 일일 열량 제한 그룹은 47%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헐적 단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시간 제한, 특히 하루 8시간 미만의 식사 시간은 위험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시간 배분과 영양 섭취를 병행한다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 언제 먹는지보다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위험군, 당뇨병 환자,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체중이 지나치게 낮거나 섭식장애 환자의 경우 섣부른 실천은 위험할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고혈압학회는 2022년 합의권 고안을 발표하며 당뇨병 성인에게는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과체중 또는 비만, 고혈압 성인에서 간헐적 단식 권고안 마련을 보류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는 공복 전 충분한 영양 보충이 중요하다. 당지수가 낮고 포만감이 유지되는 곡물, 지방이 적은 육류, 견과류, 채소와 과일 등을 평소 식단에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체중 감소는 물론 근감소도 동반될 수 있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식욕과 비만 관련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과학이 내린 불편한 진실이다.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던 이 방법은 결국 다른 모든 다이어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단순하지만 지루한 진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16시간의 공복을 견디며 꿈꿨던 건강한 미래. 그것은 시간표가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과 생활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과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대한 실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쉬운 해결책은 없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마법 같은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이 오래되고 지루해 보이는 조언들이 결국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길이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 건강에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유행하는 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헐적 단식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